청년 실업률이 12% 선을 넘어서 역대 청년 일자리를 최고치를 늘리겠다는 기록했습니다. 정책이 많았지만 취업난 대학 졸업식이 그대로였습니다. 있었던 달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김민주 씨와 모의 면접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씨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김민주 씨, 네, 자기소개를요, 본인의 이름 삼행시로 부탁드립니다. 네. 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김, 금빛, 민, 민들레빛으로 주, 주의를 따스하게 징검다리로 연결하겠습니다. KB손해보험의 영업관리자 지원자 김민주입니다. 네. 지점장이라는 직무하고 따스함이라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을 때 양종희 지금 사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수많은 LC들은 결국 고객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LC들을 사람답게 그리고 따스하게 관리했을 때 그 효과가 더 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도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해서 따스함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삼행시를 했을 때 이제 따스함이 나와서 그거에 꼬리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전 두 가지를 기대했습니다. 첫 번째는 순발력을 좀 보여주길 바랬고, 두 번째는 지점장으로서의 어떤 리더십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라든가 이런 거 기대했었는데 순발력이 참 좋았으면서 좋은 답변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대도 안 했는데 대표이사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연초에 했다는 얘기를 공부를 한 거겠죠. 그걸 기억을 해놨다가 바로 이렇게 적절한 답변을 하는 거 보면서 참 좋은 점수를 그때 제가 부여했었습니다. LC의 혹시 그 L의 약자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K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라이프로 쓰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위대한 아메리카, 그러니까 위대한 미국이라는 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현재 한미 FTA에 대해서도 수정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고, 또한 더불어서 한미 주한 미군에 대한 그런 비용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 청구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많습니다. 사실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야 당연한 질문인데도 순간적으로 갑자기 처음에 긴장이 되면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리고 보험에 어떻게 연관이 되지라고 정말 많이 고민을 순간적으로 했는데 막상 다 끝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제서야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당황했고 아쉬웠던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하셨나요, 군대를?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꿈을 언제부터 계획하고 계셨죠? 고등학교 이후에 가는 꿈 자체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먼저 잡았습니다. 왜 잡았죠? 보통은 대학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직업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좀 전혀 약간 여자분들은 약간 다소 생뚱맞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계획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일단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경제적인 독립을 하고 싶어 선택한 것도 있었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모부께서 군인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 특히 친한 이모부였기 때문에 항상 그 군인적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매력 있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할 수 있는 일 중에 명예도 있고 그리고 뭔가
뚜렷하게 내 임무가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군인을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럼 전역을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부사관, 그러니까 20살에 입대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군에는 부사관, 장교, 병이라는 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사관의 역할로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가 열심히 하고 제 능력을 키워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극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한계를 좀 뛰어넘고 싶었는데 군대를 간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성인데 군대 간 것은 굉장히 좀 특이한 또 케이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더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저는 약간 군대를 왜 갔는가 했었을 때 좀 분명한 목표의식이라든지 그 당시에 난 이걸 너무 하고 싶었다라는 어떤 느낌을 사실은 좀 기대했었는데 다소 그냥 큰 그런 보다 그냥 독립하고 싶었다라는 거 외에는 어떤 목적성이 약간 없다라는 느낌도 약간 아쉬웠고요. 전역을 왜 했는가라고 했었을 때에도 저는 좀 군대에서 배웠던 것 바탕으로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어떤 것을 좀 더 해보고 싶었다, 펼쳐보고 싶었다라는 것을 사실 좀 기대를 했었는데 다소 군대는 한계가 있는 조직이니까 나왔다. 약간 다소 같은 말을 좀 더 하더라도 약간의 포장, PR 정도는 좀 했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꿈에 대해서 전문 강연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특강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게 자세히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강연자라고 하면 꼭 여기에 입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시는 것도 무슨 말씀인지 정말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그냥 강연으로만, 그러니까 그 강연을 믿으려면 그 강연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력이 있을 때 그게 좀 더 신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원하는 강연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연이고 보통 금융적인 측면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쉬운 용어로 금융에 대해서 좀 딱딱한 금융 용어로 그 익숙해진, 그러니까 물론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그 언어가 익숙해져서 정말 쉽지만 보통 사람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사람들이 보험의 약관을 이해하고 같이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강의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꿈이 무엇이냐는 자소서의 그 항목에 답변을 주시기를 강연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강연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써서 약간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 보험회사에 들어올 필요가 있을까? 강연자가 되고 싶다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전문 강사의 어떤 교육을 받는다든지 다른 영역에서 또 펼칠 수 있을 텐데 왜 이 회사를 지원할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 도움되는 강의라는 게 경제나 금융 분야라고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금방 풀 수 있었고요. 또 본인의 어떤 역량을 잘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1등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1등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게?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교내 토론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던 경험입니다. 학교에서? 네, 맞습니다. 1등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먼저 저는 3번째 도전 끝에 대상을 받았던 경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패했던 이유, 두 번째 실패했던 이유를 분석했고 그 분석에 따라서 실행했습니다. 토론대회를 나가기 전에 목표를 세웠었어요? 네, 세웠습니다. 뭐라고 세웠었어요? 대상이라고 세웠습니다. 대상으로? 네. 그러니까 3번째 만에? 네. 지점에 있는 사람들 승부욕 대단해야 됩니다. 지점장들끼리도 경쟁을 하죠. 그래서 그 안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특히 제가 한 지점에서 놀라운 광경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지인이 다니는 그 보험 영업지점에 일요일 날 놀러 갔었는데 일요일도 나와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2명이 그 지점에서 1등과 2등을 항상 도맡아서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1등은 계속 1등합니다. 그러니까 2등은 억울한 겁니다. 근데 1등이 고객이랑 전화를 할 때 어딘가 숨어서 전화를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 자기 전화하는 노하우를 안 알려주려고.
근데 이 등이 그걸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몰래 듣는 이런 것도 봤거든요. 그 안에 가보면 정말 1등 하려고 치열하게들 삽니다. 지점장은 그거에 그 대명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나 경험이 있는지를 좀 묻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토론 대회에서 3번 도전해서 1등 했다는 건 좋은 인상을 줬습니다. 만약에 인센티브를 100만 원 받게 되신다면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인센티브 100만 원이요. 네. 저는 일단 인센티브 100만 원 같은 경우는 반절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리고 하나는 제 그 관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알기로는 보험에서 인센티브는 굉장히 천차만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00만 원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처음으로 받게 될 인센티브의 금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인센티브를 받게 된 이유는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물론 제가 잘해서도 있겠지만 제 아래 사람들이 잘했기 때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50만 원을 우리 지점에 필요한 어떤 것을 사용하는 데 쓰겠습니다. 재미있는 질문이었었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은 지원자들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 씨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의 영업관리직이기 때문에 어떤 금액을 떠나서 받은 그 금액을 예산 안에서 얼마나 규모 있게 잘 계획을 하고 또 사용을 하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절반은 팀원들을 위해서 쓰겠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팀원들을 관리하고 따뜻한 책임감을 가진 리더라는 부분을 좀 알 수 있었지만 또 반면에는 지점장으로서 어떤 실적 관리하는 부분이나 본인의 어떤 재테크, 경제관념 이런 부분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그냥 나를 위해서만 쓰겠다라고 한 부분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지점장이 됐어요. 네. 10년 후에 본인의 통장의 잔고 액수가 얼마일까요? 통장의 네, 말씀이시죠? 본인. 통장에는 저는 10억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된 거죠? 그 10억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일단 통장에는 10억이 있고 아마 건물도 샀을 것이고 땅도 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10억은 이렇게 제가 LC분들을 한 분 한 분 그 역량에 따라서 채널 관리를 했을 때 나타난 성과,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직접 강연을 하면서 금융 강연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신뢰감을 쌓으면서 얻은 또 하나의 성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10억 원은 적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빌딩까지 사고 건물도 사고. 네, 맞습니다. 비현실적인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저는- 가능해요? 만약에 LC라면 가능할지도 몰라요. 근데 지점장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10년 동안 벌죠? 건물까지 하려면 적어도 2, 30억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서울이라면 그래야 할 것 같지만 저는 서울이 아니라 대전이나 대전에도 건물을 뭐 어느 정도 건물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현금 10억에다 건물까지 있고 땅도 있을 정도면 지점장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지점장하고 LC하고 소득 차이 잘 알고 계시죠? 네,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비현실적이지 않을까요? 만약 비현실적이라면 제가 조금 수정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좀 현실 감각과 비전을 같이 보고 싶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지점장이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나를 따라서 이런 방식대로, 나의 방침대로, 나의 교육대로 하게 되면 미래에 이런 수익을 얻게 된다는 걸 좀 희망이 섞인 아주 현실적인 수치를 좀 제시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10년 후에 본인의 통장 안에 얼마가 들어있는지를 통해서 그런 현실 감각과 플러스 비전을 보는 좀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는데 다소 너무 과장돼서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점장 10년에서 10억 플러스 땅과 건물 갖기 힘듭니다. 생각보다. 보험 영업을 한다 그러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제가 좋은 점수를 주지 못했습니다. 네, 하나만 또 묻겠습니다. 지금 지점 내에서 성과가 1위를 하고 있는 LC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LC가 있는데 이 LC가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보험사, 우리보다 더 대형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만약에 영입 지원이 들었고 이 사람 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붙잡겠는지 본인의 나름대로 어떤 전략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KB손해보험에서 그리고 제가 지점장으로 있을 때의 자신감이 있습니다. LC 같은 경우는 정말 잘한다고 한다면 잘한다고 하더라도 언젠간 슬럼프가 오기 마련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힘들기 마련입니다. 저희가 돈을 많이 벌고 싶더라도 행복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지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많이 벌고 싶진 않을 겁니다. 아마 저는 다른 곳에 가본다면 오히려 무엇이 사람과 함께하고 행복함이구나라는 것을 느껴서 분명 돌아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본인 일단 가보라는 게 전략입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 말도 하겠습니다. 다른 전략은 없어요, 그러면? 물론 다른 전략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LC한테 좀 더 소득에 대해서 우선권에 대한 거나 뭐 좀 더 베네핏을 준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돈만을 목적으로 하는 LC라면 결국에는 제가 아무리 그런 부분에 설득을 해도 아마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LC를 우리가 뽑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유지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성과가 많이 나는 사람을 많이 다른 보험사에 뺏긴다면 회사는 엄청난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갖게 될 매출에 대한 목표에서도 타격을 받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 고객들의 어떤 빗발치는 어떤 항의라든지 이런 것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이 너무 작게 본다는 느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전략을 통해서 그 사람을 잡을 것인지 내가 인간적으로 접근을 하든 회사에서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접근하든 이 사람한테 어떤 비전을 심어준다고 얘기하든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돌아오면 언젠가 나라는 사람을 알게 되면 다시 찾아올 것이다라는 거는 다소 약간 답이라고 말하기 어려웠고 좀 더 전략을 더 많이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면접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뭔가 1등을 해본 적이 있어요? 먼저 저는 3번째 도전 끝에 교내 토론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던 경험입니다.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LC가 있는데 영입 지원이 들었고 이 사람 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붙잡겠는지 무엇이 사람과 함께하고 행복함이구나라는 것을 느껴서 분명 돌아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특강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게 자세히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통 사람들이 보험의 약관을 이해하고 같이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강의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네, 김민주 씨와 모의 면접 진행해 네. 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네, 저부터서 한번 좀 평가를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자면 네. 저는 아쉽게도 10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쉽게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일단은 김민 씨의 전반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되게 잘 되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잘 듣다 보면 저는 너무 길어요. 일단은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려면 어느 정도는 간단 명료하게 딱딱딱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더 물어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일단 듣다가 좀 지쳐버린 듯한 느낌이 있었고요. 그래서 약간 면접관들이 듣기에는 쉽게 지치지 않을까. 그리고 약간 제가 어떤 가욕을 좀 부린 듯한 표현도 좀 있고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라는 막 느낌처럼 내가 말한 게 되게 답이다 이런 약간 느낌처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살짝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마지막 질문이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듣고자 하는 답을 얻지 못했거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인적 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고 내 모든 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잡겠다라는 부분에서 솔루션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보내면 나한테 올 거다. 근데 저는 그 자체가 약간 근거가 없는 다소 약간 아쉬운 답변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때 네. 좀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사람을 굳이 내가 뽑을 이유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쉽습니다. 네. 저도 아쉽습니다. 일단은 근데 호불호는 많이 좀 갈릴 맞습니다. 것 같은 맞습니다. 좀 근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어떤 씩씩함, 에너지 이런 거를 좋아할 것 같고요. 만약에 좀 점수를 깎는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장황함 무슨 말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핵심이 뭔지를 모르겠고 그리고 지점장으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근데
아까 트럼프 질문을 하셨잖아요. 네. 거기서 아쉬운 건 벌써부터 트럼프가 보험 뭐 이런데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점장들은 그냥 눈만 뜨면 실적, 보험, 뭐 상품, 뭐 세계 변화하고 뭐 이런 뭐 전국부터 뭐 시작을 해서 나한테 어떤 우리 지점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것부터 항상 걱정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이 사실 지점장은 비전을 주는 사람이죠.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이런 게 생긴다. 10년 후에 당신들 통장에 이런 게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좀 사실 현실적이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비현실적인 모습을 보이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도 좀 아쉬움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C뿔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B뿔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속에서 조금 내면에서 갈등을 했던 게 A 등급과 이제 B 플러스인데 직무 역량이 조금 그 이제 따뜻한 리더의 모습은 제가 잘 봤기 때문에 굉장히 친해지고 싶고 그런 좋은 지원자인 거는 알겠지만 어떤 실적 관리 부분,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에서 조금 답변을 잘 못 해준 것 같아서 그래서 B 플러스. 네. 근데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한다면 충분히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실 거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김민지 씨 면접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되게 많이 떨리고 좀 스스로가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많이 긴장하셨나요? 네, 좀 많이 긴장했죠. 아까 손이 다 땀으로 범벅이 될 정도로. 전혀 긴장 안 하시는 그러게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진 않았었는데. 혹시 민주 씨 취업 준비하시면서 혹은 지금 면접을 보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다면 편안하게 물어봐 주세요.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쭤볼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지원자들이 왜 컨설팅을 받겠다고 답을 했는지 알 것 같아요. 너무 긴장이 되니까 지금 머리가 일명 백지화가 돼서 네, 좀 아쉽습니다. 네. 그러면 생각나시면 질문 다시 해주시고요. 네. 그럼 저희가 조언을 먼저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떤 분이 먼저 하실까요? 학생회장님. 계속 미루시네요. 회장님. 저는 이전에 한번 아까 토론대에서 수상해봤던 경험이 있다고 했잖아요. 좀 네.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의외로 면접을 잘 못합니다. 네. 일단은 또래 집단에서 토론을 잘하는 것과 그다음에 면접은 제가 볼 땐 상황 자체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토론은 사실 되게 집중하기 어려운 면접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누가 말을 굉장히 이렇게 잘 끌고 나가게 되면은 말을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근데 면접이라는 것은 좀 대면하고 있잖아요. 하다 보면은 말을 절대적으로 간결하게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네. 간결함 가운데 핵심만 던지시면 되는데 아까 뭐 김세준 선생님 그랬지만 솔직히 무슨 말을 하고 갔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딱 기억하는 건 딱 한마디. 마지막에 그냥 보내겠다. 실적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냥 보내겠다. 언젠가 오겠지. 이거 외에는 저는 딱히 기억나는 말들이 별로 없다. 특히 회사 가게 되면 보험회사 가게 되면 나랑 면접 보는 사람들이 뭐 45세 아니면 뭐 50세, 55세, 60세에 가까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계속 그분들은 보고를 받는데 굉장히 익숙하십니다. 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네, 딱 네. 거두절미하게 딱 보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네. 전후 맥락의 상황을 다 설명을 별로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결론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거기서 간략한 부분에 대한 좀 브리핑, 설명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제일 본인의 약점이 아닌가. 좀 말을 잘하는데 말이 너무 길다라는 거. 네. 좀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어요. 장점이 있다면 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 잘 경청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약간 예절이라든지 기본적 예절이나 이런 것들은 잘 갖추어진 것 같고 표정도 굉장히 좀 밝은 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삼촌 말씀해 주시죠. 저는 보험 업종에 있는 그 지점장님들이 저는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정적인 직장 포기하고 온 사람도 있고요. 수입을 몇 개월째 못 가져가는 가장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진짜 전쟁터 같은 곳이에요. 정말. 근데 그 안에서 리더가 되는 거죠. 그냥 리더도 아니고 네. 못해도 월급 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정말 마인드가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막 나가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 안에서 정말 명확한 철학이 있어야 되고요.
명확한 구분선도 있어야 돼. 우리는 그냥 실적 위주다. 뭐 이런 거. 막 그리고 정말 성과 위주예요. 정말 거기는 그냥 성과 아니면 뭐 과정도 필요 없고 뭐 중요하긴 하지만 근데 항상 성과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려고 그러면 벌써부터 이제 좀 명확한 관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지점장이 돼야 될까? 비전도 있어야 되고 철학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인 목표도 좀 있어야 되고 아까 막 10억에 집을 일으켰다 이런 허황된 꿈이거든요. 네. 그 말을 누가 믿고 따를 것인가. 아,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여쭤봤는데 좀 아쉽고요. 네. 그러니까 기본기는 갖춰져 있어요. 이미 장교를 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지적할 건 없고 이제는 씨 뿌리를 왜 줬는지에 대한 걸 알고 그 외에다 이제 집을 짓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지점장으로서.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일단 저는 민주 씨가 사전 컨설팅에서 한번 뵀었는데 네.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을 상당수 거의 다 고쳐왔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나 성실성에 대한 평가도 참 저는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 한 번 얘기했는데 그거를 바로바로 고치기가 힘들거든요. 빡빡한 일정이었잖아요, 저희가. 아, 네. 네, 그래서 잘 해 오셨고요. 먼저 저는 칭찬드리고 싶은 거 자세가 매우 우수하다는 거. 네, 그리고 표정도 밝음 계속 유지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질문을 하거나 했을 때 고개를 끄덕이면서 경청하는 태도 그런 부분이 좀 보기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해 잘 못했을 때 그 부분을 되물어서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 질문을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대답했던 그런 부분,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다 이제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쉬운 게 있다면 이제 민주 씨가 생각하면서 얘기할 때 눈동자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이 컨택이 불안정하다는 게 이제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건 좋지만 그 과정들이나 어떤 시선의 흔들림들이 이 안에서 혹시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서 얘기를 하는 건가라는 오해를 좀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습이 좀 있는데 생각하는 도중에 이런 추임새들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안 하시면 더 깔끔하게 들릴 것 같고요. 발음이나 이런 것들은 무척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할 게 생각이 났나요? 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좀 그 금융 그리고 보험업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지식이 없다 보니까 좀 더 오히려 저는 긴장해서 장황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아쉽고 더 배워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했기 때문에 아마 저는 되게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그 이력서를 보면서 그 저희 3명의 선생님들은 네. 이미 이 스펙 때문에 학점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뭐 하사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런 걸로 인해서 이미 가까워 있다라고 저희가 확신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면접에서 그걸 좀 너무 기대를 또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점수가 낮아지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네. 상황이 생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해드린 어떤 이런 조언들이 김민주 씨가 한 발짝 더 도듬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요. 앞으로 면접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